별똥별똥 할머니의 꿈나라 동화. 밤이 되면 별님들이 반짝이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던 우리 친구들도 잠이 들지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네. 별똥별똥 할머니와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네. 눈을 꼭 감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고개 넘어 부잣집에 잔치 준비를 도우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누가 와서 문을 열라고 해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 엄마라고 해도 손을 만져본 뒤에 엄마 손이 맞으면 열어주렴. 알았지?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몇 번이나 단단히 이르고 서둘러 고개 넘어 부잣집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광주리 가득히 맛난 떡을 받았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꼬불탕 첫째 고개에서 어흥!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을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냠냠 맛나게 먹고 어슬렁 사라졌어요. 꼬불꼬불 둘째 고개에서도 어흥!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꼬부랑 셋째 고개에서도 꼬불통 넷째 고개에서도 어흥!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때마다 어머니는 얼른 떡을 던져주었지요. 어느새 어머니는 꾸불꾸불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흥! 호랑이가 또 나타났지 뭐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이제는 떡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너라도 먹어야겠다. 어머니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어머니를 한 입에 꿀꺽 잡아먹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있다고? 어머니 옷을 걸쳐 입고 어머니 머리수건을 둘러쓰고 호랑이는 얼씨구절씨구 신이 났어요.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 오시기만 애타게 기다리는 오누이의 집으로 호랑이는 슬렁슬렁 내려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오누이는 문을 열려다 멈칫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게 쉰 소리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했더니 힘들어서 그렇단다. 그럼 문틈으로 손을 한번 넣어봐요. 호랑이가 아빠를 쑥 들이밀었어요.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더니 부르터서 그렇단다. 너희 동생이 호랑이의 말에 깜빡 속아서 오빠가 말리기도 전에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어이쿠! 방으로 쑥 들어온 건 어머니 옷을 빼앗아 입은 호랑이였어요. 오빠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재빨리 꾀를 내었어요. 엄마, 동생이 똥이 마렵대요.
똥이 마려워? 그럼 방에다 누워라. 안 돼요. 방에다 넣으면 구린내가 나잖아요. 그래? 그럼 뒷간에 가서 얼른 두고 와라. 네, 제가 데리고 갔다 올게요. 오빠는 너희 동생의 손을 잡고 냉큼 일어섰어요. 후다닥 후닥닥. 오누이는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와 우물가에 있는 오래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오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오누이가 도망친 것을 알아차린 호랑이가 바람처럼 뒤쫓아왔어요. 호랑이는 두리번 오누이를 찾아다니다가 나무 아래 우물물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어요. 하하, 여기 숨었구나.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낚시로 낚아낼까? 조리로 건져낼까? 호랑이의 말에 누이 동생이 그만 허허허 웃음을 터뜨렸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번쩍 들고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얘들아,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가 꾀를 내어 대답했어요.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서 번들번들 윤기 나는 참기름을 4발에 발랐지요. 쭈르르 꽈당, 쭈르르 꽈당. 미끌미끌한 참기름 때문에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얘들아,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이번에도 오빠가 대답했어요. 들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또 부엌으로 달려가서 반들반들 윤기 나는 들기름을 4발에 발랐지요. 쭈르르 꽈당, 쭈르르 꽈당. 미끌미끌한 들기름 때문에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때 큰일이 벌어졌어요. 저런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홈을 밟고 올라오면 되지. 너희 동생이 호랑이를 보고 깔깔 웃다가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호랑이는 한 걸음에 달려가 도끼를 들고 왔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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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1발, 2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기뚱, 아흥, 호랑이는 점점 다가왔어요. 바들바들, 부들부들. 오누이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었지요. 오누이는 2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꼭 붙잡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그것을 본 호랑이도 2 발을 모아 빌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거꾸로 말했지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가 그걸 잡고 올라가는데 동아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헌 동아줄이었거든요. 호랑이는 수소밭으로 쿵 떨어졌어요. 참, 수수가 빨간 것은 그때 호랑이 궁둥이에서 나온 피가 수수를 붉게 물들였기 때문이랍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은 달이 되었어요. 며칠 뒤 누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나하고 바꾸자. 그 뒤로 누이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어요. 해가 된 누이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게 눈부신 빛을 비추었답니다. 개구리 바위.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금강산 기슭에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 안에는 개구리 형제들이 복작대며 살았지요. 낮이고 밤이고 보이는 것은 우물 위의 동그란 하늘뿐이었어요. 우물 밖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처럼 멋지지는 않을 거야. 당연하지. 개굴개굴.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우물로 찾아왔어요. 까마귀님은 어디에서 왔어요? 넓고 멋진 세상에서 왔지. 정말이에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개굴개굴. 까마귀는 꺽 트림을 하며 거드름을 피우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봄에는 꽃동산에 꽃들이 활짝 피고 여름에는 산과들이 초록으로 물들지. 가을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화려하고 겨울에는 눈꽃이 새하얗게 핀단다. 개구리들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개굴개굴, 그럼 가장 멋진 곳은 어디예요? 까마귀가 냉큼 대답했어요. 그야 금강산이지. 네? 금강산이라고요? 까마귀는 답답해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너희가 사는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른단 말이냐? 개구리들은 단 한 번도 우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길이 없었지요. 까마귀님, 제발 우리에게 금강산을 보여주세요. 응? 어떻게 말이니? 그야 쉽지요. 우리를 등에 태워주면 되잖아요. 뭐? 너희들 모두? 맙소사, 그건 안 돼. 개구리들은 까마귀에게 개굴개굴 매달렸어요. 좋아, 그럼 딱 한 마리만 태워주지. 개구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와글와글 떠들더니 마침내 맏형 개구리가 까마귀 등에 올라탔어요. 까마귀는 우물 밖으로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와, 이런 세상이 있다니. 혹시 꿈이 아닌가 해서 맏형 개구리는 뺨을 3개 꼬집어 보았어요. 까마귀는 까르르 웃더니 맏형 개구리를 금강산 골짜기에 내려주었지요. 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금강산 구경을 하렴. 까마귀는 말을 마치고는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두었다가 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어야지. 맏형 개구리는 폴짝폴짝 금강산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찌나 넓은지 가도 끝이 없었지요. 에구, 지쳐서는 더 못 가겠다. 아니야, 동생들이 애타게 기다릴 텐데 힘을 내야 해. 맏형 개구리는 한낮이 지나서야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봉우리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맏형 개구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니? 개굴개굴 울음주머니가 불럭불럭 부풀어 올랐지요. 맏형 개구리는 너무나 멋진 경치에 반해 동생 개구리들이 기다린다는 것도 까맣게 잊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맏형 개구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지 뭐예요. 지금도 금강산에 가면 개구리 바위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물 속 동생 개구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맏형개구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눈을 부리부리 뜨고 있다나 봐요. 박쥐고개. 옛날 한 옛날에 마음씨 착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임금님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이 추운 날씨에 백성들은 어찌 지낼꼬? 내가 한번 둘러봐야겠다. 임금님은 머리에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선비차림을 하고 길을 나섰어요. 임금님이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빨래터에서 쓱덕쓱덕 아낙네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박시총각은 하늘이 내린 효자야. 눈먼 어머니를 모시느라 여태 장가도 못 갔대. 자기는 굶어도 어머니께는 꼭 쌀밥을 지어드린다지. 아낙네들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임금님은 박시총각이 누군지 궁금해서 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때 박시총각은 강가에 있었어요. 찬바람이 쌩쌩, 강물은 꽁꽁. 그런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얼음판에 구멍을 뚫고 있었어요. 마침 임금님이 그곳을 지나다 박시총각을 보았어요. 젊은이, 이 추운 겨울에 웬 낚시질인가? 어머니께서 생선을 잡수고 싶어 하셔서요. 허허, 참으로 효자로군. 그래, 많이 잡았나? 웬걸요, 달랑 한 마리 잡았습니다. 혹시 이 젊은이가 사람들이 칭찬하던 효자가 아닐까? 임금님은 슬쩍 총각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어요. 실은 나도 생선을 구하러 왔네.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생선을 내게 팔게나. 박시총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드릴 거라서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런 벌써 날이 저물었군. 자네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도 되겠나? 박시총각은 임금님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집에서는 눈먼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시총각은 얼른 저녁상을 차려왔어요. 어머니, 꼭꼭 씹어서 많이 드세요. 총각은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살점을 뚝 떼어냈어요. 그런 다음 호호 불어 어머니 입에 쏙 넣어드렸어요. 얘야, 너도 먹어야지. 생선은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박시총각은 빈 접시를 앞에 두고 냠냠 쩝쩝 맛있게 먹는 소리를 냈어요. 눈먼 어머니는 그것을 까맣게 몰랐지요. 임금님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보게, 과거를 보면 어떻겠나. 벼슬을 하면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다네. 박시총각이 공손히 대답했어요. 저에게는 당장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벼슬보다는 농사지을 밭대기나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 젊은이, 자네 성이 뭔가? 박가입니다. 임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궐로 돌아온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어제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 젊은이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은 박시총각의 바람대로 넓은 땅을 상으로 주었어요. 사람들은 임금님이 총각에게 내린 땅을 박석고개라고 불렀어요. 박시총각의 땅이니 박, 본래 돌이 많은 땅이어서 석, 그래서 박석고개라고 불렀답니다. 칠푼 할미꽃. 옛날에 홀어머니와 딸 셋이 살았어요. 쯧쯧
아버지 없이 힘들어서 어떻게 애들을 키우나.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마을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보다 딸이 더 좋은 거려. 그러면서 세 딸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어머니는 혼자 딸 셋을 키우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밥을 지으러 부엌에 가면 첫째 딸이 소매를 걷고 나섰어요. 어머니 좀 쉬세요. 바느질감을 가져오면 솜씨 좋은 둘째 딸이 얼른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다 했어요.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면 셋째 딸이 어느새 밭을 다 매놓았지요. 호호호호. 울타리 너머로 네 식구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글쎄 말이야, 정말 부럽군 그래. 아들 하나 없다고 안타까워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첫째야, 넌 어떤 집으로 시집가고 싶으냐? 어머니, 저는 부잣집으로 가고 싶어요. 평생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으며 살래요.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을 알아보았어요.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면 혼수를 많이 해줘야겠지? 어머니는 논과 밭을 모두 팔았어요. 그 돈으로 값비싼 비단이며 장롱, 디주까지 사서 첫째 딸을 남부럽지 않게 시집 보냈지요. 이제 둘째 딸을 시집 보낼 차례가 되었어요. 둘째야, 넌 어떤 집으로 시집 가고 싶으냐? 저는 글 읽는 선비 집안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침 이웃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난하다고 해도 선비 집안이니 혼수를 잘 갖춰야겠지? 어머니는 값비싼 물건을 모두 내다 팔아서 둘째 딸도 부족함 없이 시집 보냈어요. 셋째야, 너도 이제 시집 갈 때가 되었구나. 네, 어머니. 셋째 딸은 혼자 외로우실 어머니 걱정에 벌써부터 눈물이 났어요. 언니들처럼 부잣집이나 선비 집안에 보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미안하구나. 어머니, 저는 착한 사람이면 가난한 동사꾼이라도 좋아요. 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아서 셋째 딸을 마음씨 고운 동사꾼에게 시집 보냈어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나니 어머니에게는 겨우 오두막 한 채만 남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애들이 시집가서 잘 산다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딸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애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 지었어요. 그러는 동안 얼굴의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이런, 땔감이 떨어졌네. 어머니는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해서 땔감을 주우러 나갈 힘도 없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세 딸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마침내 어머니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절룩절룩 힘겨운 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저 멀리 첫째 딸이 사는 집이 보였어요. 저렇게 크고 으리으리한 집으로 시집 갔으니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겠지. 어머니는 첫째 딸의 얼굴만 보고 올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첫째 딸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어머니를 맞았어요. 그러고는 얼른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왔어요. 첫째에게 오기를 잘했구나. 어머니는 첫째 딸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는 첫째 딸의 집에서 한동안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얘야, 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지. 이렇게 해퍼서야 원. 그나저나 사부인께서는 언제까지 계신다더냐? 시아버지가 첫째 딸을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있었구나.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얘야, 이제 그만 둘째네 집에 가봐야겠다. 어머니, 이 저녁에 어떻게 가시려고요? 오늘 밤은 그냥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첫째 딸이 대문 밖까지 쫓아나오며 말렸어요. 아니다 얘야, 그만 들어가렴. 어머니는 부랴부랴 첫째 딸의 집을 나섰어요. 이 밤에 가도 둘째가 나를 반겨줄까? 어머니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둘째 딸의 집에 다다랐어요. 어머니, 이 밤중에 먼 길을 어떻게 오셨어요? 둘째 딸이 얼른 달려나와 어머니를 반겼어요. 둘째야, 어디 얼굴 좀 보자. 어머니는 둘째 딸을 끌어안고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피곤하실 텐데 어서 쉬세요. 둘째 딸이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어요. 그래, 둘째에게 오길 잘했어. 어머니는 두 다리를 쭉 펴고 편히 잠들었어요. 둘째 딸의 집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둘째 딸을 불러 언짢은 듯 말했어요. 나야 괜찮다만 사부인과 한 집에 있다 보면 내 아버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계시게 해주세요. 둘째 딸이 시어머니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요. 더 신세를 질 수는 없지. 그만 떠나야겠다. 어머니는 그 길로 둘째 딸의 집을 슬그머니 빠져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둘째 딸이 찾아 나섰지만 어머니는 벌써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보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셋째 딸의 집에 가려면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지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어머니는 셋째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간신히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몹시 숨이 찼어요. 다 왔구나. 다 왔어. 예! 셋째야! 휑휑. 눈보라가 더욱 매섭게 몰아쳤어요. 어머니는 그만 눈길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젯밤 꿈에 어머니가 슬픈 얼굴로 찾아오셨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셋째 딸은 문득 불안해져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고갯마루를 넘던 셋째 딸은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이럴 수가.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셋째 딸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굳은 날씨 때문에 걱정이 되어 뒤늦게 달려온 첫째 딸과 둘째 딸도 땅을 치며 울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어머니의 무덤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았어요. 처음 보는 꽃이네. 허리가 꼬부정한 게 꼭 할머니 같아. 그 꽃은 마치 셋째 딸의 집을 슬프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죽은 어머니가 세 딸을 그리워하며 무덤 위에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할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할미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소녀 심청. 아주 먼 옛날 도화동이라는 마을에 앞 못 보는 신봉사와 아내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늙음하게 딸을 낳아 이름을 청이라 지었지요. 그런데 심청이 엄마가 시름시름 앓더니만 그의 숨이 끊어졌지 뭐예요. 신봉사는 죽은 아내를 붙들고 꺽꺽 울었어요. 아이고 임자, 먼저 가면 어떡하오? 나 혼자 젖먹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할 수 없이 신봉사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지팡이로 더듬더듬 젖동량을 다녔어요. 어미 잃은 우리 아기, 누가 제발 젖 좀 주오. 인정 많은 마을 아주머니들이 번갈아가며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요. 그 덕분에 심청이는 잔병 한 번 걸리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랐답니다. 심청이는 얼굴도 예쁜 데다가 마음씨도 참 고왔어요. 7살부터 아버지 대신 밥을 얻으러 다녔고 12살이 되자 바느질을 해서 살림을 꾸렸지요. 어린 것이 참 기특하구나. 눈먼 아비를 먹여 살리다니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심청이를 칭찬하며 일감을 두둑이 맡기곤 했어요. 하루는 심청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봉사는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지요. 더듬더듬 얼마를 걸어가다가 주르륵 미끄러져 개울물에 풍덩 빠졌어요. 어프, 사람 살려! 어프, 신봉사 살려! 때마침 길 가던 한 스님이 헐레벌떡 달려와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쯧쯧, 앞이 안 보여 물에 빠지셨구려. 몽운사 부처님께 쌀 300석만 바치면 눈을 뜰 텐데. 그게 참말이요? 그럼 나도 쌀 300석을 바치리다. 그날 저녁 신봉사는 밥상을 앞에 놓고도 밥 한술 뜨지 못했어요. 청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가 눈을 뜨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덜컥 해버렸지 뭐냐. 심청이는 눈먼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아무 염려 마세요. 부처님께 바칠 쌀은 제가 마련해 볼게요. 며칠 뒤 도화동에 낯선 뱃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다에 제물로 바칠 15살 처녀를 찾습니다. 돈이든 쌀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소. 심청이는 그 소리를 듣고 뱃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이때 심청이 나이가 꼭 15이었거든요. 제가 가겠어요. 그 대신 저희 아버지 눈 뜨시게 쌀 300석을 몽운사에 바쳐주세요. 뱃사람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마침내 심청이가 배를 타고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신봉사는 나루터까지 달려나와 신을 벗어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아이고 청아, 아비가 잘못했다. 너 죽고 내 눈 뜨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심청이는 멀어져가는 배 위에서 손나발을 하고 목청껏 외쳤어요.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배는 푸른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다다르자 갑자기 휑휑 바람이 불고 출렁출렁 파도가 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용왕님께 제사를 지낼 인당수라네. 심청이는 뱃머리에 사뿐히 올라섰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눈먼 아비 눈뜨게 하옵소서. 심청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시퍼런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물에 빠진 심청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커다란 거북이가 나타나더니 심청이를 등에 태우고 용궁으로 데려갔어요. 정신을 차린 심청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용왕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용궁이다. 때가 되면 땅으로 돌려보낼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라. 한편 신봉사는 몽은사의 쌀을 바치고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다행히 뱃사람들이 쌀과 돈을 많이 주고 가서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지요. 그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 사는 뺑덕 어멈이 찾아왔어요. 신봉사 나리, 혼자 사시니 쓸쓸하시죠? 앞으로는 제가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릴 테니 우리 같이 삽시다. 하지만 뺑덕 어멈은 얼마 못 가서 신봉사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고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이 캄캄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꼬. 신봉사는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어요. 어느덧 땅에서는 세월이 3년이나 흘렀지만 용궁에서는 겨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용왕은 심청이를 커다란 연꽃송이에 넣어 바다 위로 띄워보냈어요. 바다 위를 지나던 뱃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아름다운 연꽃송이를 보았어요. 이렇게 큰 연꽃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 보통 연꽃은 아닌 듯하니 임금님께 갖다 바치세. 뱃사람들은 연꽃송이를 궁궐로 가져갔어요. 임금님은 눈이 희둥그레져서 말했어요. 연꽃이 어쩌면 이리 더 크고 탐스럽단 말이냐?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꽃잎이 스르르 벌어지더니 심청이가 모습을 드러난 거예요. 연꽃 위에 다소곳이 앉은 모습은 눈부시게 아리따웠어요. 임금님의 가슴이 콩닥콩닥 뛸 만큼이나요.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처녀는 하늘이 보내신 게 틀림없소. 그러니 이 처녀를 왕비로 삼을 것이요. 얼마 뒤 궁궐에서 임금님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궁궐 안팎이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지요. 임금님은 어찌나 기분이 좋았던지 연꽃을 가져온 뱃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심청이가 왕비가 된 뒤 나라는 참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심청이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어요. 중전,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속 시원히 말해보구려. 심청이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중전의 아버님을 찾아야지요. 임금님은 당장 도화동으로 신하를 보냈어요. 하지만 신봉서가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하, 눈먼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 아비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심청이의 말대로 궁궐에서 잔치가 열리자 곳곳에서 눈먼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신봉사의 모습은 통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심청이는 잔치마당을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웬 거지에게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어요? 저예요, 청이. 아버지 딸 청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죽은 청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어디 보자. 내 딸 얼굴 좀 보자. 신봉사는 두 눈을 끔적끔적했어요. 그러더니 번쩍 눈을 떴어요. 아버지! 아이고 청아! 그 뒤로 심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표정 깊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부지런히 땔감을 해다 팔아서 늙은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어머니, 나무 한 짐 후딱 해올게요. 오냐, 요즘 호랑이가 자주 나타난다니 조심하렴. 네, 걱정 마세요. 나무꾼은 지게를 짊어지고 꼬불꼬불 오솔길을 따라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나무꾼 뒤를 따라갔답니다. 이 나무가 좋을까? 저 나무가 좋을까? 나무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쿵쿵 도끼질을 하기에 바빴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흥!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휙 뛰쳐나왔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 죽으면 어머니는 어떡하지? 눈앞이 어지러질, 가슴이 쿵쾅쿵쾅. 나무꾼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입을 쫙 벌리고 한 발 한 발 다가왔어요. 어머니! 나무꾼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 한 가지 꾀가 퍼뜩 떠올랐어요. 나무꾼은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어이구, 형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호랑이는 멀뚱멀뚱 바라보다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네 이놈, 너는 사람이고 나는 짐승인데 내가 어찌 네 형님이란 말이냐? 나무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호랑이 밥이 될 수는 없었어요. 오래전 산으로 나무를 가러 간 형님이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와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형님이 호랑이로 변하는 꿈을 꾸셨다더니 참말이네요. 형님. 나무꾼은 정말 형을 만난 듯 꺼이 울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형님, 호랑이가 되시더니 사람이었을 때의 일을 모두 잊으셨군요. 내가 사람이었다고? 그게 정말이냐? 호랑이는 나무꾼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나무꾼은 속으로 옳거니 하면서 호랑이의 앞발을 덥석 잡았어요. 형님, 저와 함께 집으로 가요. 밤낮으로 형님 걱정만 하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고 계시다니.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우야, 내가 너를 몰라보고 큰일을 저지를 뻔했구나. 나도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만 오히려 날 보고 크게 놀라실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하여 효도를 해다오. 네, 꼭 형님 목까지 효도를 다할게요. 나무꾼은 큰 절을 하고는 불이 나게 산 아래로 내달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이 마당에 나가보니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웬일이람? 나무꾼의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졌어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참 고맙구나. 어머니도 좋아서 벙실벙실 웃었어요. 그때 산쪽에서 어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하, 어제 그 호랑이가 놓고 간 게로구나.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는 그 뒤로도 사슴, 토끼 같은 짐승들을 계속 물어다 주었어요. 나무꾼은 그것들을 팔아 좋은 집도 사고 예쁜 각시와 결혼도 했어요. 어머니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기뻐했어요. 호랑이의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지. 나무꾼은 호랑이가 정말 형님처럼 느껴졌어요. 몇 년이 지난 뒤 어머니가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무꾼은 목 놓아 울었어요. 어흐, 어흐. 저 멀리 산에서는 호랑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답니다. 그 뒤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별일 없이 잘 지내면 좋으련만. 나무꾼은 진짜 형님을 생각하듯 호랑이를 그리워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은 어머니 무덤에 가봐야겠다.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갔어요. 볕이 잘 드는 무덤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세상에, 호랑이가 무덤 옆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지게를 훌쩍 벗어던지고 달려갔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어서 눈 좀 떠보세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끌어안고 울먹였어요. 형님, 어쩌다 이렇게 야위셨어요? 나무꾼은 호랑이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호랑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눈을 떴어요. 울지 마라, 아우야. 나는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어머니께 효도도 제대로 못한 불효자식이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그래도 멀리서나마 어머니를 뵐 때가 좋았다. 그땐 사냥을 하는 게 마냥 신이 났는데. 호랑이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고 말았어요. 형님, 형님. 나무꾼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어머니 무덤 옆에 묻어주었어요. 형님, 이젠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세요. 어디에선가 호랑이가 고맙다며 어흥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 나무꾼은 정성을 다해 어머니와 호랑이의 무덤을 돌보면서 살았답니다. 방귀시합. 방귀시합. 옛날 보리고을에 엄청난 방귀쟁이가 살았어. 방귀가 어찌나 센지 뽕 끼기만 해도 밥상이 휙 뒤집어지고 밥그릇이 슝 날아갔어. 마음 놓고 뿡 방귀를 끼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벌러덩 자빠질 정도였지. 그러니 보리고을은 항상 들썩들썩했어. 보리고을 방귀쟁이의 방귀는 참 쓸모가 많았어.
방귀 한 번에 무거운 바위도 대굴대굴 굴렀어. 뿡뿡! 커다란 나무도 우지직 넘어갔지. 뿡뿡뿡! 사나운 산짐승도 꼼짝 못했어. 하하하하! 역시 내 방귀가 최고야! 버리고 올 방귀쟁이는 자랑스러운 듯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었지. 어느 날 버리고 올 방귀쟁이가 나루터에 갔어. 그런데 건너편에서 빵 소리가 나더니 나룻배 하나가 슝 날듯이 오지 뭐야. 이야, 자네 방귀 덕분에 순식간에 도착했네. 하하하, 돌아갈 때도 내가 방귀 한번 끼워주지.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는 엉덩이를 쭉 내밀며 큰 소리를 쳤어. 역시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가 최고야. 사람들은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지. 집에 돌아온 버리고 올 방귀쟁이는 자꾸만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가 생각났어. 최고의 방귀쟁이는 바로 나라고. 버리고 올 방귀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좋아, 내가 그 녀석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버리고 올 방귀쟁이는 보리밥을 한솥해서 아귀아귀 다 먹었어. 버리고 올 방귀쟁이는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를 찾아갔어. 그런데 아이 혼자 집을 보고 있네. 예, 아버지께 방귀를 겨루러 왔다고 전해라. 버리고 올 방귀쟁이가 소리쳤어. 우리 아빠와 방귀를 겨룬다고요? 에헤헤헤. 우리 아빠 방귀에 혼나기 전에 얼른 돌아가세요. 아이는 혀를 날름 내밀고는 부엌으로 쏙 들어갔어. 요놈이 어른을 놀리다니, 혼 좀 나봐라. 화가 난 버리고 올 방귀쟁이는 부엌문에 대고 방귀를 뿌붕 끼웠어. 그러자 아이는 아궁이 속으로 쓱 들어가서 구불구불 구두를 지나 굴뚝으로 뿅 나왔지. 아이는 굴뚝에 몸이 꽉 끼어 옴짝달싹 못했어. 내 아빠가 오면 버리고 올러 날 찾아오라고 전해라. 얼마 뒤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가 집에 와보니 아들이 굴뚝에 끼어 울고 있었어. 거기는 어떻게 올라간 거야?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가 묻자 아이는 울면서 대답했어. 버리고 올 방귀쟁이 아저씨가 그랬어요.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는 씩씩대며 아들을 굴뚝에서 꺼냈어. 그리고 고구마 한 광주리를 쪄서 꾸역꾸역 다 먹었지.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는 버리고 올로 달려갔어. 버리고 올 방귀쟁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 무서워서 숨었나 보군. 그렇다고 내가 그냥 돌아갈 줄 알아?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는 버리고 올 방귀쟁이 집에다가 방귀를 힘껏 뀌었어. 빵! 방귀 한 번에 대문이 와지끈 넘어갔어. 빵빵! 이번에는 장독들이 와장창 깨졌지. 빵빵빵! 지붕까지 훌러덩 날아갔어. 이만하면 내 방귀가 얼마나 센지 알겠지? 속이 시원해진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는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돌아갔어. 아니, 우리 집 꼴이 왜 이래? 킁킁.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고구마고 올 방귀쟁이가 왔었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버리고 올 방귀쟁이는 벌개진 얼굴로 두리번댔어. 마침 돌로 만든 절구통이 눈에 띄었지.
보리고 올 방귀쟁이는 절구통에 대고 방귀를 뿡 힘껏 끼었어. 절구통은 고구마 거울로 슝 날아갔지. 저게 뭐야? 왜 절구통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마루에 누워있던 고구마 거울 방귀쟁이는 벌떡 일어났어. 그러고는 날아오는 절구통을 향해 방귀를 빵 끼었지. 절구통은 보리고울로 돌아 날아갔어. 휴, 내 방귀가 아니었으면 집이 무너질 뻔했네. 고구마 거울 방귀쟁이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돌렸어. 어라? 왜 절구통이 다시 돌아오지? 우리 집이 아니라 고구마 거울로 가라고! 뿌뿌뿌뿌!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다시 방귀를 뀌었어. 절구통은 도로 고구마 거울로 슝 날아갔어. 에? 절구통이 또 오잖아. 오라! 보리고울 방귀쟁이 짓이었군. 빵! 빠바빵!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방귀를 또 뀌었어. 절구통은 다시 보리고울로 퓨 날아갔지. 어느덧 밤이 되어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 그때까지 절구통은 고구마 거울과 보리고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아유, 힘들어. 이제는 서 있을 힘도 없네.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다리가 후들, 눈앞이 빙빙 돌았어. 에구구,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네. 고구마 거울 방귀쟁이도 엉덩이가 옥신, 머리가 띵 했어. 마지막 한 방으로 끝내자. 두 방귀쟁이는 온 힘을 모아 동시에 방귀를 뀌었지. 뿌뿌뿌뿡뿡 빠바바바바빵. 절구통은 두 방귀를 한꺼번에 딱 맞았어. 절구통은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지. 날고 날고 또 날다가 마침내 절구통이 콩 떨어졌어. 바로 달나라의 말이야. 그때부터 달나라 토끼는 이 절구통에 쿵덕쿵 쿵덕쿵 떡방아를 찧었대. 저승곳간. 저승곳간.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전라남도 영암 땅을 다스리던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갔어요. 아이고, 제가 벌써 저승에 오다니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발 이승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염라대왕도 원님이 좀 일찍 저승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좋다. 너를 돌려보낼 테니 어서 가라.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보냈어요. 저승사자님, 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승사자가 무서운 얼굴로 호통을 쳤어요. 그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여기까지 힘들게 너를 데려왔으니 먼저 내게 수고비를 내놓아라. 원님이 저승사자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저는 지금 빈털털이라서. 그렇다면 저승에 있는 내 곳간으로 가자. 원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승에 제 곳간이 있다고요? 허허허, 그걸 몰랐느냐? 누구나 저승에 자기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승에서 모은 재산을 저승까지 가지고 오는 건가요? 원님의 말에 저승사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 그럴 리가 있느냐. 저승곳간의 재물을 채우려면 이승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저승사자는 원님을 저승곳간으로 데려갔어요. 내 곳간에 재물이 얼마나 쌓였나 볼까? 그런데 원님의 저승곳간에는 달랑 볏짚 한 단만 놓여 있었어요. 쯔쯔, 남에게 베푼 적이 이렇게 없다니. 원님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금껏 원님이 남에게 베푼 일이라고는 가난한 아낙이 아기를 낳을 때 볏짚 한 단을 내주었던 게 다였으니까요. 원님이 잔뜩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하나요? 넌 어찌 내 고을에 사는 주막집 딸보다 못한 게냐? 저승사자가 혀를 끌끌 차며 원님을 다물었어요. 덕진이라는 아가씨는 저승곳간에 수백 석이 넘는 쌀을 쌓아놓았다. 일단 거기서 쌀을 구워 수고비를 내놓고 이승에 가서 갚아주어라. 원님은 덕진이의 저승곳간에서 쌀 300석을 구워 저승사자에게 주었어요. 이 문을 나섬 지나면 이승이니 어서 나가거라. 저승사자는 원님을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크게 뉘쳤어요. 이승에서 재물을 쌓아놓으면 뭐 하겠는가? 저승곳간은 텅텅 비었는데. 원님은 이방을 불러 덕진이를 찾게 했어요. 나리, 덕진이는 고개 너머에서 어머니와 함께 주막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많고 착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원님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원님은 허름한 옷을 입고 주막집을 찾아갔어요. 덕진이는 꾀지지한 원님을 반갑게 맞았어요. 여기 술 좀 주시오. 얼마 뒤 덕진이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왔어요. 모두 얼마요? 6푼만 주세요. 원님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차려주고 겨우 6푼만 받다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푼다는 게 사실이구나. 원님은 일부러 어려운 부탁을 해보았어요. 미안하지만 10냥만 빌려주겠소? 덕진이는 웃으며 선뜻 10냥을 내주었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않으면 어쩔 셈이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 쓰세요.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덕진이의 말에 원님은 무척 부끄러웠어요. 덕진이는 이렇게 인정을 베푸는데 나는 이제껏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았구나. 덕진이의 저승곳간에 곡식이 가득한 게 당연해. 며칠 뒤 원님은 쌀 300석을 가지고 덕진이를 찾았어요. 덕진이는 공손하게 원님을 맞이했어요. 원님,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내게 진 빚을 갚으러 왔다. 빚이라니요? 내가 너에게 쌀 300석을 구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게다. 덕진이는 원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원님은 덕진이에게 쌀을 주고 돌아갔어요. 나는 원님에게 쌀을 빌려드린 적이 없는데, 이 쌀을 어찌해야 하나. 덕진이는 밤새 잠도 못 자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 쌀이 아니니 좋은 일에 써야겠다. 맞아. 강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했지? 몇 달 뒤 마을 앞 강가에 튼튼한 돌다리가 생겼어요.
덕진이가 쌀을 팔아 놓은 다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덕진다리를 오고 갈 때마다 착한 덕진이를 떠올리며 고마워했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어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 포근하게 이불을 덮고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짜장 짜장 잘 자요 친구들. 구독, 좋아요, 추천 꼭. 잘 자요, 친구들.